나쁜 남자를 고발하는 페이지가 있대. 그게 뭐야?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만났던 남자가 이 새끼는 진짜 개쓰레기인데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페이지에다가 그 사람 사진이랑 그런 거를 이름이랑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찍어볼 게 베트남에 온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게 5개월 됐나? 예? 5개월 됐는데 이제 한국 우리가 이제 30대 중반으로 지금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와 여기 와서 이제 베트남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어떤 게 더 쉬운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. 그래서 너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한국에서 있을 때는 20대 때까지는 솔직히 여자 만나는 거나 이런 거 연애에 있어서는 뭐 걱정 같은 건 없었잖아. 그냥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. 그치? 뭐 놀다가도 만날 수 있고. 그치? 근데 솔직히 확실히 30대가 넘어가고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는 진짜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. 그치. 일단 만날 곳이 뭐 없으니까는. 맞아.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외국에 있다가 나가 있다가 들어오니까는 뭐 어딘가에 소속돼서 일해본 적이 한국에서는 없고. 그러니까. 그렇다 보니까는 인맥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원래 한국에 있으면은 지금 나이 때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회사 같이 다니는 동료들 소개로 만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근데 우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는 이제 자력으로 만나야 되는데 자력으로 만나려면 30대 돼서 뭐 클럽을 가겠어, 어딜 가겠어. 그런 데서 만나면 진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쉽지 않지. 그렇지. 그래서 확실히 한국에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곳이 없다. 이게 이제 첫 번째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한 직장을 갖지 않고서 스스로가 자신감 있게 여자를 만나기가 좀 힘들다. 이런 게 조금 있지 않나? 그거는 이제 너는 사람 만나면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. 왜냐면 결혼은 이제 안정된 생활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니까. 근데 나는 그냥 가볍게 사람을 만나는 거면은 뭐 만날 수는 있어. 근데 근데 그게 그 깊이가 얕을 뿐이지. 그럼 베트남은 어떤 거 같은데? 베트남은 아무래도 내가 친분 자체가 외국인이니까는 여기에 뭐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.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차가 있냐, 뭐 집이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 텐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한테 외국인이 이제 오면은 뭐 집이 있겠어, 차가 있겠어,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 거고. 그런 걸 따지지도 않지 솔직히 여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. 그럼 보진 않잖아. 왜냐면 그 사람들도 뭐 결혼까지 생각해서 우리를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. 그렇지. 근데 의문은 있지. 왜 결혼을 안 했을까? 라는 의문은 하더라고. 나이가 30대 그 정도면은 뭐 한국에서도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냐 이 정도는 질문을 하지.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지 뭔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. 그래서 아무튼 뭐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이 베트남에서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. 좀 그런 거지. 노력을 크게 안 하고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? 노력해?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은 몇 명 만났어 지금까지? 그냥 뭐 만나는 숫자 10명 이상? 10명 이하지 무조건. 10명 이하인데 5개월 동안 10명 이하? 아니 그러니까 연애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수로 10명 이하. 안 많어. 근데 안 너가 많은데. 만약에 뭐 마음 먹으면 10명 이상도 충분히 만날 수는 있지만 그냥 이제 좀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? 내가 관리가 안 되지. 10명 이상이면은 내가 관리가 안 돼. 너무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막 평일에는 내가 학교를 다니니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. 너 같은 경우는 뭐 노력하면은 일 다니고 끝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제 학교고 출석이 있으니까는 일이야 뭐 그냥 대충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오는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학교는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공부를. 근데 노력을 안 하고 만난 건 사실 아니지. 그런 경우는 없잖아. 그냥 막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누가 다가와서 그러진 않잖아.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냥
노력이라는 거 느낌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말 걸었어. 진짜 편안하게 말고 연락처 주고받아. 근데 그런 행동들이 막 한국에서는 생각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고 한 번 뭔가 우리가 주면 두세 개가 오는 듯한 느낌? 그러니까 뭔가 더 환대해주고 잘해주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? 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. 그거는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 버프. 외국인 버프. 외국인이라서. 옛날엔 진짜 컸대. 한국인이 여기서 살 때는 진짜 심했대 그게.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다고 많이 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니라는데. 아무튼 뭐 그런 거 같고 만약에 우리가 40대가 됐을 때를 만약에 가정해보자. 40대 혹은 50대 그래도 만약에 베트남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올 것 같아? 베트남 사람들한테 만나는 게 쉬울 것 같아?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지금 내가 경험한 바로는 2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였으면은 20대 초반 솔직히 만나기 쉽지 않잖아. 왜냐면 걔네도 눈이 있잖아. 그치.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또래 나이대에서 두세 달 많은 사람을 찾지 연상을 찾으면은 근데 베트남 애들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. 그런 건 없고 대신에 그건 있지. 내가 느낀 걸로는 조건이 까다로워져. 나이가 많아지면은 조건이 많아지는 것 같아. 아, 베트남이나 한국이네? 대신에 베트남 애들은 그런 조건만 어느 정도 맞으면은 거의 편견은 없는 것 같고 외모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지 않아? 그래도 좀 잘생긴 거를 선호하지. 근데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냐면 그냥 길 가다 보면은 한국 분들도 40대나 50대 되신 분들도 20대 여자 그냥 오토바이 태우고 많이 이동하고 맨날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아직 나는 뭐 직접적으로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런 광경이 진짜 좀 어색하고 쉽지 않잖아.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야. 그런 게 그냥 흔하니까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직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남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호감을 갖고 있고 플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의 기준 돈 많다라는 느낌이 베트남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베트남 사람들은 잘 사주고 맛있는 거 그냥 사주고 뭐 영화 보면 영화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러면 돈 잘 쓰네 돈 많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? 약간,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집 있고 뭐 차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치. 본인한테 이제 잘 해주면 잘 써주면은 조금 호감을 얻기는 쉬운 편. 근데 이제 한국 사람 내가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걸 이제 얘는 진짜 나랑 얻어먹으려고 만나나?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은 나는 솔직히 조금 거리를 좀 어디서? 베트남? 베트남에서.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아직 우리가 살짝 여기서는 그래도 젊은 층으로 속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. 왜냐면 우리가 40대 50대면 내 생각으로는 서로가 어느 정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. 한국 우리는 대신 나이는 좀 있지만 돈이 있다. 반대로 여자들은 뭐 돈의 능력은 없지만 젊음이 있다. 이건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고. 그게 약간 등가 교환이다. 등가 교환.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이제 그 목적이 나를 만나는 목적이 그런 거라면은 나는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나도 그거는 그래. 개인차가 있으니까. 나도 그래.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진짜 솔직히 좋아하면은 뭐 계속 사줘도 큰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조금 그래도 한 3번 사주면 한 번 정도는 뭔가 이렇게 사주는 뭐 리액션이라도 하면 또 괜찮은데 그런 것조차도 없거나 그러면 좀 그런 건 안 되지. 그치. 아니 나는 만나는 애 중에서 좀 이제 얘는 좀 심한데? 라고 해서 거리 둔 애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베트남에서? 일단 노는데 기본적으로 계산을 본인이 할 생각이 전혀 없어. 일단 자기는 그냥 돈이 없대. 그걸 까놓고? 자기는 그냥 돈이 없대. 내가 사주길 기다리고 있어.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산할 때. 일단 그거는 오케이 뭐 할 수 있지. 계산해 줄 수 있지. 근데 약속을 잡는데 자기가 뭐 만약에 여기 7분이지. 7분이 약속 장소야. 7분까지 오는데 택시를 보내달래. 택시를 잡아가지고 보내달래. 그러니까 비용 다 계산된 거를.
그러면은 뭐야, 차비도 얘가 낼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. 그건 에바지. 그리고 심지어 나도 여기서 택시를 잘 안 타는데 나도 바이크 타고 다니는데 그건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냥 까놓고 얘기했어.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나도 택시는 잘 안 탄다. 너 그랩 앱 없니? 네가 잡으면 되잖아.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알았어. 그래, 자기가 타고 올게. 얼굴 싹 표정 바뀌고 기분 나빠. 아니, 약속 잡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? 자기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택시 보내달라고. 뭐지? 그건 좀 약간 문자로. 아니,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이건 좀 심한데라고 생각한 케이스. 좀 심하잖아. 거의 뭐 한국에서 야, 우리 여기서 만날 건데 뭐 이따 봐 그랬는데 나 지금 지하철 안 탈 거고 나는 택시 탈 건데 택시비 저기 계좌로 보내줘. 거의 2급이거든. 그 정도로 눈에 띄게 하면은 그냥 걸러내기는 딱 좋긴 하겠다. 티 딱 팍팍 나니까.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래도 약속 잡았으니까는 한번 그때 보고 그날 저녁도 어떻게 하는지 봤어. 저녁 계산하는데 미동도 안 해. 와. 오케이. 그리고 그 저녁 먹고 가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자기 택시 타고 가야 돼. 택시비. 이렇게 달래? 6만 동 필요하대. 그래서 그냥 10만 동 꺼내서 주고. 첫 만남? 첫 만남에? 아니, 두세 번 만났어. 두세 번 만났는데 그래? 계속 그런 거야. 그러니까 그거 딱 한번 경험하고 나서 얘는 거기서 그냥 택시비 딱 주고 그 다음부터 연락 와도 그냥 되면 절대 그런 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느낌보다는 한국 사람이고 돈 많으니까 그래 서로 목적 달성 이런 느낌으로 했나 보네.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. 목적성이 확실한 애였던 거죠.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딴 애들도 이렇게 볼 때 시선이 바뀌는 거지. 맞아. 근데 그건 진짜 경험을 해봐야 돼. 사람 만나서 걔가 근데 다른 사람 만났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빠르지. 너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 아니야? 그 정도는 없다는 거야? 그 정도는 없지. 그 정도였으면 솔직히 베트남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나는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괜찮아. 나는 근데 걔를 처음 만난 곳 자체가 클럽에서 만난 거라서.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약간 그 클럽에서 돈을 이제 쓰면서 노는 한국 사람들을 뭐 개인적으로 많이 만났겠지. 그래서 이 정도는 자기 나름 딴에는 이 정도는 부탁해도 얘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걸지도 모르지. 근데 나는 그걸 딱 느꼈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거지. 그러면 그런 건 어때? 한국 여자와 베트남 여자의 성격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해 볼 수 있겠어? 한국에서 만났던 여자들과 베트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약간 우리가 연애를 뭐 딱히 뭐 제대로 이렇게 한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정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느끼기에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말이 너무 잘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뭔가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입장이 너무 주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? 약간 그런 게 생기는데 베트남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물론 내가 뭐 만났던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화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좀 더 편안하게 더 주는 것 같다는 느낌? 그래?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는 덜 한다는 느낌? 넌 아니야? 나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성격으로 봤을 때 한국 여자들은 좀 만나면은 잘 감춰.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게 해. 근데 베트남 애들은 그게 일단 확실하고 보여줘 아예 대놓고 약간 그런 게 눈에 보인다고?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내 생각에는
언어 때문인 것 같아.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 안 하면은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. 그리고 그렇게 막 돌려서 말할 정도로 한국어 잘하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난 걸 수도 있고. 그리고 약간 자존심이 확실해. 자존심이 확실했어 베트남 애들. 아 그래? 응. 집착은 있다는 건 들어봤는데. 아니야 자존심이 확실했어. 자존심 있어요?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얘는 10만 동짜리 식사를 하기를 근데 10만 동짜리 식사를 할 여력이 없어 본인한테. 누군가 사줘야 돼. 사주길 원해. 사주길 원하면은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이런 걸 이제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. 근데 약간 내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의사소통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거는 나 10만 동짜리 먹고 싶어. 사줘. 대놓고.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는 말 못하는 느낌이지만 말 안 하지. 자면은 무슨 소리 들으니까 한국에서는.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자기네들끼리 만날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만난 애들을 이제 쭉 들이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좀 강해.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. 근데 그건 확실해. 자기 주장이 확실해. 근데 만약에 30대 중반인 베트남 여자를 만약에 우리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도 그럴까?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약간 지금 만약에 베트남 와서 만나는 여자 나이 또래가 20대 초, 중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막 하다 보고 막 아니면 지금 뭐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아직 뭐 이렇게 없을 수도 있잖아. 그런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근데 물론 어쨌건 그거를 표현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확실히 있다. 그렇지. 그런 그러니까 거는 한국 애들은 없어도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지만. 그렇지.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한국 애들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말 안 하는 거잖아. 그러네.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? 자존심이 엄청 세.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자기 주장이 강하다? 아니 주장도 강한데 그거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남한테 어느 정도 굽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. 그런 게 없어. 지 주장만 있지 굽히는 그런 건 거의 없어. 자 그러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 좋은 건 뭐가 있을까? 베트남의 장점 말해봐. 장점? 장점 봐줘. 장점. 일단 내가 생각하기로는 몸매는 다 평균 이상. 몸매들이 어떻게 보면 몰라 한국 사람들보다 비만율이 적은 것 같아. 비만이 많지 않아. 그거는 좀 나도 느낀 건데 좀 안 먹어 잘. 뭘 잘 안 먹어.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리 안 먹어도 그래도 나라별로 보면은 뭐 어느 나라는 뭐 여자들이 많이 먹고 어느 나라는 안 먹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야. 다 골고루 먹을 건데도 안 지내고 보면 일단은 뭐 기후 차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또 엄청 덥고 또 그런 데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몸매 같은 거를 조금 보는 사람들은 베트남 오면은 자기 스타일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있어요. 아니야? 몸매가 좋은 건 맞는데 이제 거기서 빈약하다. 그렇지. 이 미드가 빈약하냐 안 빈약하냐 이거를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이제 각자 잘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렇지. 왜냐면 마른 사람 비율이 많은 건 진짜 확실해. 근데 빈약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. 그러니까 말랐는데 어떻게 이런 몸매가 나오지라는 사람도 분명 있어. 지나가다 보면 뭐지? 이제 근데 얼굴까지 딱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는데 뭐지? 또 베트남 여자들이 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예쁘잖아. 여기 딱 하면 연예인이야. 근데 벗는 순간 이제 아예 다 벗겨보고 만나가지.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장소에서 확인하는 게 진짜 마개꾼이 좀 많은 것 같고 베트남은 특히 동남아시아 쪽이다 보니까 여기도 필리핀 못지않게 코 쪽이 솔직히 좀 평수가 넓잖아. 거기도 동남아시아 베트남도.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위가 이제 좀 떨어지는 게 내 생각은 좀 있는 것 같고.
눈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더 예쁜 게 다 쌍꺼풀이 기본으로 있고. 그건 뭐 인종적인 특징이. 그치. 근데 또 예뻐? 근데 또 베트남 여자들은 눈 우리처럼 쌍꺼풀 없이 남자들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. 보면은 자기네들은 있고 또 만나고 싶은 남자들은 없는 걸 또 좋아하고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대.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. 그리고 약간 여기서 좀 먹힌? 한국에서 좀 이제 잘생겼다 싶은 연예인들 중에서는 진짜 쌍꺼풀 없는 사람들도 또 워낙 많으니까요.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있지 않나. 그치. 왜냐면 베트남 여자들한테는 사실 뭐 한국 사람 이미지는 길에 돌아다니는 이런 이제 그냥 일반 한국 사람이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드라마 속에 나오는 혹은 영화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미지가 딱 있으니까요. 그런 거 때문에 그럼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. 맞아. 옛날에는 진짜 접할 수 있는 게 드라마밖에 없어서 너무 심했다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다는데 아직도 그래도 한국 남자 이미지는 또 매너 기본으로 있고 또 뭐 키 크고 젠틀하고 이런 거 그렇지. 다 있어야 된다는. 그냥 흔하게 이제 드라마 속의 백마탄 왕자님들이 이제 보통 이미지인 거지. 근데 또 이렇게 말해. 처음에 한국 남자 만나본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 매너 좋고 진짜 잘해줘요. 처음에는. 근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점점 똑같아지더라고요.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거는 그럴 수 있겠구나. 근데 그거는 뭐 한국에서도 똑같잖아. 그러니까. 그거는 사람인지라. 너 변했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. 어떻게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을 수 있지. 편해지는데. 그치. 편해지는 게 진짜 당연한 거면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무섭게도 다가올 수도 있어. 왜냐면 그게 편해진 건데 이거는 변했다고 말을 해버리면은 이게 아닌데 그런 것도 좀 있지. 그러면은 본인이 모르게 뭔가 실수한 거야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삐인또가 상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. 베트남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 한 4, 5개월 차 하고 있는데 뭐 불편한 점은 없어? 나는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. 왜냐면 내 생활 반경 자체가 아직은 집 학교가 기본이고 주말에나 뭐 잠깐 나가는 정도니까 크게 불편한 경우는 없어. 근데 살면서 여기 있으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건 베트남어를 그래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. 아무래도 그건 무조건 그렇지. 여기서 살려면 진짜 영어 아니면 베트남어인데 이왕이면 베트남어를 더 잘 하는 게 베트남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할 줄 알면 또 더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. 아니 근데 그거는 어딜 가나 똑같이.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와가지고 눈 막 파랗고 막 그러니까 금발인 외국인 와가지고 막 한국어 하면은 신기하고 뭐라도 더 잘해주려고 하고 당연하지. 오자마자 대뜸 영어 쓰는 애들보다.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 오셔가지고 여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외모도 외모지만 뭐 그런 거보다 다른 걸로 커버하고 싶으면 베트남어 공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베트남어 대화 좀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만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. 그지? 그지. 그리고 뭔가 이제 이거는 베트남뿐만 아니고 일본에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말을 걸 때 처음에는 영어로 하다가 못하는 일본어라도 떠듬떠듬 말하면은 호감이 확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고. 귀엽잖아. 그러니까 외국인이 막 책 보면서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그 본인 나라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니까요. 뭔가 이제 그냥 간단한 단어라도 몇 마디 이제 익혀서 오면은 훨씬 낫죠. 그래서 나도 열심히 지금 베트남에 하고 있고 여기다 하고 있지.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? 지금? 있는데 뭐 아직 모르지. 그냥 근데 뭐 제대로 사귀거나 그러는 거 같아요? 전혀 그건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람? 만나는 정도. 아무튼 베트남 아직까지
여자친구 사귀거나 하는 거는 한국보다는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. 그리고 저희 나이는 지금 30 중반인데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게 한국의 20대 초반대 느낌으로 약간 여자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 같거든. 그만큼 옛날에 그 대학교 초반에 다닐 때 다 막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뭐 하면 다 이렇게 잘 연락하고 맨날 이렇게 이루어졌잖아. 딱 그 느낌. 지금 딱 20대 초반. 확실히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한 느낌. 왜냐면 한국에서 진짜 20대 초반 중반 만나면은 상대방의 이제 입장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게 좀 크고, 물론 그렇게 만나기도 그 스스로가 좀 작아지잖아. 어떻게 보면 30대 중반에 한국에서 딱히 뭔가 안 거쳐놓으면 내 스스로가 작아져, 솔직히. 그렇지. 뭔가 이제 좀 범죄 느낌도 나고 너무 차이가 많이 20대 초반 만나려면 20대 초반에 좀 솔직히 주변에서도 막 다 그러잖아. 20대 초반 만난다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. 그것도 있어. 지금 베트남 와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베트남 와서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만나는 게 쉽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뭐 순종 해바라기였고 정말 뭐 괜찮은 남자 이미지였는데 베트남 와서 갑자기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쁜 남자 같다, 약간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또 베트남 같아.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몰랐던 거야. 자기가 생각보다 먹히네 내가. 그럼 여기 와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갑자기 막 뭔가 된 것 마냥 약간 그러는 것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. 내 얘기는 아니고 내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도 아마 있을 거야.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스스로 자중해야 되는 거고, 어디 가나 물론 여자를 뭐 만나려고 노력하고 뭐 하는 건데 좀 잘 해야지. 막 함부로 만나거나 그러면 안 되지. 아, 그리고 이거는 나도 들은 건데, 그 베트남 애들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.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그런 거 있대. 매칭. 아니, 페이지 중에서 나쁜 남자를 고발하는 페이지가 있대. 그게 뭐야?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만났던 남자가 이 새끼는 진짜 개쓰레기인데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페이지에다가 그 사람 사진이랑 그런 걸 이름이랑 해가지고 알잖아.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. 어디에 살고 이런 거를. 초상권 있을 텐데. 그냥 올려. 초상권 그런 거 없죠. 얼굴 그냥 박제시키는 거야. 페이스북에다가. 근데 얘네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도 올라올 수도 있겠네? 올려? 한국 사람만 올라오는 페이지가 또 있대. 미쳤다. 그러니까 진짜?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뭐 외국인인데 뭐 어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그런 게 박제될 수도 있어. 그 페이지 뭐야? 몰라. 나도 들었어. 근데 확실한 건 있대. 그런 페이지 있어. 아니 그리고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여자랑 예를 들어 뭐 어디 모텔을 가서 자거나 하는 것 자체 그 행위가 불법이래. 외국인이. 혼숙? 혼숙. 맞아? 그런 얘기 들어봤어? 나 들은 거 같은데? 그게 왜? 왜 그러지? 왜 그런 법이 생겼지? 둘이 만약에 좋아. 근데 들어가서 자면 안 돼? 그게 불법이라고? 나도 그거는 들었는데 그런 법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. 내가 들었을 때 어떤 유튜버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조질 뻔했다. 그리고 뭐 계정도 이제 그만두고 뭐 이렇게 채널도 그만두고 뭐 그런 얘기를 뭐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 사실인가 나는 몰라서. 자세히 몰라가지고 너 알고 있는 해가지고. 근데 나도 들은 거는 그런 혼숙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말이 아직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좋구만. 이제 거의 다 한 거 아니야? 여기까지 하자.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뭐 얘기할 거 있으면 또 주제 찾아서 하자. 살기에는 풍경이 제일 낫다, 그지? 일단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저희가 지금 풍경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풍경에 지금 카페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베트남 놀러 오실 분들은
후미형 쪽은 한번 꼭 오셔가지고 물론 뭐 한식 안 드셔도 되는데 여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저랑 같이 베트남 같이 와가지고 지금 4, 5개월 동안 살고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 부탁해서 영상 같이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